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바쁘시죠? 그러죠. 네. 네, 제가 다른 시장 음, 후보분들하고도 이렇게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네, 이제 시사 초점에서 좀 저하고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네, 후보님 먼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영광이시죠? 뭐, 할 수 없습니다. 야. 먼저 네, 지금 요즘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상황도 있으시고 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지금 네, 도의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네, 시장을 네. 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저 순천 자체가 이제 대전환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국회에서도 이제 전남하고 광주하고 좀 통합이 되는 네. 특별법도 좀 제정이 됐고, 관양 그동안 우리 지역을 이제 받쳐줬던 주력 산업인 뭐 철강이나 석유화의 위기가 이미 이제 현실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기회하고 위기가 공존하는 좀 시기 같습니다. 이제 우리 순천만 놓고 봤을 때는 모든 지역 현안의 좀 중심에가 이 불통 시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24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시민과 좀 소통하는 이런 어떤 정치를 해왔는데, 시민과 좀 소통하면서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그 또 이렇게 도의원으로서 또 도의회 의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쭉 하시다가 네, 이제 시장으로 또 이렇게 보셨을 때 네, 여러 가지 장점들과 단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활동하시는 데 네, 있어서. 네.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도의원으로 일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순천시는 기초자치단체고 이제 도는 이제 광역단체단체지만은 광역과 이제 기초하는 일들이 좀 다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초자치단체는 자기 완결적인 이런 어떤 행정 자체를 좀 한다면 이제 광역행정은 이제 시군의 행정 자체를 좀 뭐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키워주는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좀 연계하는 이런 역할들이다 보니까 각자의 뭐 자치단체의 역할들은 좀 틀리지만은 광역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범주 내에서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순천시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뭐 광역 행정 자체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서로 연계해서 네, 이제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보자면 네, 지금 순천시의 가장 큰 그러니까 여수, 광양 뭐 인근 지역들과 음, 비교해 봤을 때 음, 순천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적으로 너무 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무소속 시장 분이 음, 계셔서 그런 면도 있지만 그냥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너무 분열들이 좀 심한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합리적으로 아니면 이제 좀 효과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좀 시장 후보로 또 시장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지. 뭐 일단은 이제 단체장의 제일 덕목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 순천시 전체를 보면서 지역을 좀 통합하고 네. 또 통합시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가장 큰 덕목인데 그 덕목을 어느 순간에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순천이. 그다음에 이제 순천이 이렇게 좀 말씀 주셨듯이 이제 갈등과 분열, 통합이나 화합보다는 이렇게 좀 나는 것이 이제 정치 구조, 이렇게 선거구 자체도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순천만의 좀 독자적인 완결적인 선거구가 아니라 이제 갑과 을로 좀 기형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좀 작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어느 지역이나 이제 갑하고 을이 있으면은 이제 그 각각의 좀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좀 치유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일상적으로 이해관계인들, 그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좀 소통하는, 그다음에 경청하는 이런 자세가 좀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미 결정된 정책을 가지고 집행하기 급급하다 보면은 이게 항상 갈등과 분열이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순천시에서 지금 뭐 쓰레기 소방차부터 시작해서 그린웨이 곳곳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자체가 결국에는 소통의 문제고, 그다음에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이 과정들 자체가 얼만큼
원활하게 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결정의 신뢰도들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정책을 딱 결정해 놓고 이것을 좀 집행하게 급급하다 보니까 항상 저항이나 갈등이나 분열이 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죠. 국민 주권 시대고 이제 시민 주권 시대를 준비를 하는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도 기존의 의견 수렴이나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전체적으로 혁신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순천의 정치 이제 지금 가정에서 아직 네. 민주당은 경선을 치러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후보분들이 이제 모두 다 기본적으로 다 역량이 있으신 후보분 5분들이 나오셨는데 네. 이 중에서 나 소동욱은 여기에서는 하나 강점이다.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장점 많죠. 많은데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2002년도에 이제 32살 나이에 순천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국회 보좌관도 17대, 18대 4년을 했고 그다음에 도의원도 4선에 도의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년 동안에 시정이나 도정이나 국정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바탕에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경험이 좀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이 사람들하고 관계들이나 뭐 집단하고 관계 속에서는 뭐 소통이나 경청의 장점을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히면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그 경험 속에서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뭐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말씀하셔서 네. 하는데 이제 순천 네. 시민분들 네. 이렇게 다른 분들과의 네. 얘기를 하다 보면 소동욱 전 의장님이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리스크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2개 중에 하나가 네. 2개 중에 하나가 네. 정치 신인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얼굴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만큼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 대한 그런 전문 이런 뭐랄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저야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정치를 오래 했지만은 이제 지역의 시의원하고 도의원이다 보니까 지역구가 좀 한정적이고 다른 후보들께서는 이제 선거를 워낙 뭐 많이 자주 나오셨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뭐 인지도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참신함이나 뭐 깨끗함이나 이런 어떤 그다음에 새로운 순천에 대한 좀 기대들이나 바람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한테 이제 모아지다 보니까 요 근래에도 좀 좋은 결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초기에는 좀 리스크 약점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의 장점이 더욱더 부각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은 이제 단점도 장점화 시켜서 하고 장점은 더 크게 하는 게 정치인들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후보님께서 가장 1순위로 이렇게 먼저 공약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내세우는 1호 공약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순천의 문제를 좀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단절, 그다음에 시민 주권 시대하고 단절, 뭐 이런 어떤 이 단절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시민 주권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들을 좀 바꿔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좀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들이 온전하게 반영되는 시스템들로 좀 바꿔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민 소통위원회나 24시간 시민들 콜센터나 그다음에 경청 토론회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들이 시장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 아무리 좋은 정책들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은 이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 시민 주권 시대에 맞는 제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는 것을 1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민주당 아까 다시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민주당 경선을 치르고 나서 네. 예, 순천에서 계속 무소속 시장이 당선된다거나 음. 이러한 또 이면에는 민주당 경선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민주당 경선이 또 늦게 되면서 네. 밑에 지지층들끼리의 그 분란 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한 분만 되는 건데 이 한 분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같으면 나머지 네 분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으로 이렇게 뭉치지 못한 원인도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심사숙고를 하고 이렇게 지금 깊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는 만약에 경선에서 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아래에 다른 이제 그 민주당 분열이 생기지 않고 단합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혹시 어떤 걸로 하시고 계세요? 영업 비밀이면 안 하셔도 그건 돼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라는 것이 뭐 치열하게 경쟁하지만은 결과에는 승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뭐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뭐 지난주 뭐 기자회견 때도 기자님들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에서 공천장을 5번이나 받은 사람이고 당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당인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당의 명령 자체는 순명하는 것이 당인의 도리죠. 그래서 그동안 순천이 그런 과정들을 겪지 못하다 보니까 경선 후유증이나 또 경선 후유증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선 과정이나 경선 관리 자체가 부실하든지 시민이나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 차치하더라도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솔선수범하는 것 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되면은 좋겠지만 후보가 안 되더라도 당원으로서 도리들은 지키는 것들을 언제든 어떤 자리에서든 간에 공헌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들 뭐 이것이 출발이지 않겠습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순천 시민분들께서 왜 서동욱을 선택해야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후보들하고 뭐 차별성들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순천은 좀 무소속 시장이 아주 강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요소도 좀 그렇고 무소속 시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리스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약점들이 좀 없는 그다음에 흠결이 없는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봤을 때 좀 우리 후보가 좀 자랑스러운 떳떳한 드러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후보가 선정이 돼야지만이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소속 후보하고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유일한 필승 카드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고 뭐 여론조사 통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당원들께서 저 서동욱을 좀 선택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선 경쟁력이 가장 강력한 후보. 이게 이제 제 서동욱의 장점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도 이렇게 여러 시민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이제 각자 모든 후보들의 장점이 있고 하는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가장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다른 어떤 타 후보들께서도 이제 무소속은 중앙정부와의 일을 못한다, 연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점에서 이제 뭐 어디 모 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쭤보는 건데. 지금 현재 무소속 노광규 후보를 조국혁신당에서 영입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국혁신당으로 또 노 시장이 들어가고 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언젠가는 합칠 거라는 사람들의 또 기대 때문에 이게 나중에 본선에 가서도 또 진보당 또 이성수 후보도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선에 가서는 이제 최종 또 이겨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 필승 카드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희들이 이제 뭐 당 지지도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도도 좀 높은 편이고 역대 대선을 이긴 대선에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좀 진 경우는 좀 드뭅니다. 순천은 물론 좀 특수한 케이스지만은
일단은 우리 내부에서 얼마큼 단결하고 단합하느냐가 좀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그다음에 뭐 계속 뭐 지난 15년 뭐 이쪽 저쪽 우리 순천의 뭐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결과를 보면은 우리 민주당의 흑역사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이면에는 이 공천이 시민들이나 당원들의 봤을 때 좀 합리적이지 않게 좀 진행되는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이나 공천 과정 자체가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봤을 때 좀 그래도 좀 잘했네라는 또 판단이 든다면은 저희들 뭐 본선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당원들 스스로도 이제 하나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순천에서 뭔가 좀 이전과 다른 흐름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각오들은 어느 정도 좀 서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을 참 잘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당원들 속에서 큰 잡음 없이 치러진다면은 저는 좀 본선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동욱 지금 후보님께서 네. 요즘에 가장 최근에 네. 좀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음.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제일 관심 있게 집중했던 일들은 이제 신대지구 네. 개발이 환수 문제를 제일 집중해서 했죠.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 9월 달 도정일문, 상임위, 그다음에 5분 발언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정 활동의 좀 대부분을 신대지구 개발이 환수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신대 서울지구 개발이 환수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근 지금 3개월째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또 저희들이 나름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기자회견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민들이 신대지구는 아파트 입주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지고 다 끝난 줄 아는데 이 부분 준공만 됐지 이 준공 자체가 안 돼 있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준공 시즌이 되면은 이제 민간 사업자가 우리는 이 신대지구에서 얼마를 벌었다 해서 개발 이익에 대한 좀 정산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순천시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경자청은 이제 재투자를 어떤 한걸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것들 서로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환수를 받아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이제 그 시점이고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주장을 안 했으면은 20년 동안 좀 조용히 또 이렇게 묻혀가지고 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례를 보고 제가 좀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주로 이 공격이 대장동 그다음에 그런데 제가 좀 또 관심 있게 좀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한 모범 사례예요. 그동안에 쭉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그 투명하게 정리가 되고 있고 남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공공개발 환수를 통해서 5,500억을 성남 시민들한테 좀 돌려줬고 대장동보다 순천 신대지구는 면적은 2배 가까이 1.5배, 2배 가까이 좀 크고 그다음에 신대지구가 그렇죠. 네. 계획 인구도 대장동보다 2배 가까이 좀 많은 넓은 사업장이고 좀 넓고 많은 사업장이고 아시지만은 이 12,000세대 같은 아파트가 동일한 한 회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완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 단위 이상의 분양 수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지역사회 순천에 환수를 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적인 요구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애초에는 7,000세대로 계획했는데 12,000세대 가까이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변경되면 된 만큼 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를 거기에 맞춰서 키우고 해야 되는데 7,000세대에 맞춰가지고 도로 계획들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신대지구 주민들이 교통난이나 주차난이나 과밀화급이나 부족한 문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기인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개발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이 문제 자체는
지역 주민들한테 뭐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은 환수를 해야지만이 이게 좀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이다라는 거에서부터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되게 꼼꼼하게 네. 이제 차곡차곡 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는데 지금 아까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음. 순천이 워낙 정치적인 여건으로 시끄럽다 보니 네. 저 후보가 문화 쪽이라던가 관광 쪽에서는 음. 어떤 정책을 내고 있을까 네. 이런 독특함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후보님만의 음. 이런 이제 관광, 문화, 뭐 음. 다른 경제적인 거, 음. 교육 이런 분야에서 가장 지금 내세우고 싶다. 난 이건 꼭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 네. 하시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는 뭐 지금 순천 관양의 아리백 산단 자체를 좀 유치하는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전남과 광주의 통합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산단 문제는 이제 나중에 기업이 이제 판단할 문제니까 우리는 기업이 우리 쪽으로 올 수 있게끔 뭐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 준비가 좀 필요한 거지. 근데 당장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제일 큰 것은 공공기관 이전이죠. 근데 공공기관 이전에 왜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냐면은 남학에 지금 2005년도에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남학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북권에서 가지고 있는 소외감들이 큰 거예요. 근데 2010년대 중반에는 중부권인 나주에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한전을 비롯해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이제 아마 7월 1일 날 새로운 통합시장이 선출이 되면 이제 그분 중심으로 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선별을 해서 할 거예요. 근데 이 강주권이나 중부권이나 서부권은 다 공공기관이 있는데 지금 동북권만 공공기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5극 3특 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자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는 행정 통합에서 소외된 지역이 동북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북권에 최소한 뭐 농협중앙회나 우리 지역에 맞는 환경관리공단 같은, 그래서 이런 좀 대형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해야지만이 지역 주민들이 이 전남 광주 통합, 행정 통합에 대해서 효능감들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거다. 근데 공공기관 이전에서 경북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 자체가 반영이 안 되면은 이건 초창기에 상당히 많은 저항들이나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 통합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북권 주민들 마음에서. 그래서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공공기관 이전에 네, 관해서 더 네. 특별히 신경 쓰시겠다. 네. 네, 이것으로 네, 이제 어쨌든 지금 네. 하시면 쭉 의원을 네. 도의원으로서의 역할, 또 의장까지도 해보셨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고 신선하다라는 이런 것이 이제 시민분들에게 많이 어필될 것 같고, 네. 또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모습들을 많이 또 시민분들께서 좋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끝으로 네. 지금 시민분들께 네. 다시 한번 그 당부의 말씀, 네. 부탁의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시민 여러분들께 큰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4년, 도의원 사선에 16년, 근 24년 동안에 정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도의 의장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순천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좀 변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불통시적 소통시적으로 바꾸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순천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저 시사초점과 동부TV, 여수 타임스 3사가 공동으로 시장 후보를 찾아가서 대답을 듣는다 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은 서동욱 후보님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여 년 넘게 정치인으로서만 활동해온 서동욱 후보에게 시민 여러분의 판단을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후보님 바쁘신데 기회 또 이렇게 인터뷰에 또 선뜻 응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